라이엇 게임즈에 근무하고 있는 유성문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아마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고, 또 반대로 이제 학부모님들은 저놈의 회사 때문에 우리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아마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게임 얘기 말씀드리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 직업이 어떤 건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오늘은 제가 바로 전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참석하고 오느라고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입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면 지금 현재 라이엇에 근무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했던 일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 이제 네이버 지도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네이버에서 지도를 만드는 일을 했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개발자분들이 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잘할 수 있도록 뭐 교육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가장 최근에 들어서는 바로 요거를 하고 있는데, 동영상이 아마 좀 나올 겁니다.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 보여드린 게 저희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 나오는 트위스트 페이스트랑 그 다음에 이제 피들스틱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라이즈 모습이 잠깐 보였었는데, 이제 이런 챔피언들을 가지고 가상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여러분들의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뭐 지도 같은 것도 만들었다가 이제 이런 것도 만들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만드는 대상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프로그래머의 좀 특징이에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뭐를 하나를 잘 하면은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제가 뭘 하나 실수를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삶에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로 산다라는 것 자체,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이 재밌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드릴 거는 일단 프로그래밍이 뭔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프로그래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걸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전망을 꼭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참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아까 전에 방금 전에도 뭐 얘기를 했는데 되게 설명하기 쉽지는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꺼내면 눈에 보이는 게 다 뭐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걸 갖다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라는 게 만들어졌는지 원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ENIAC이라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예요. 엄청나게 크거든요. 저게 지금 보이는 게 다 이루어져서 한 대의 컴퓨터에 영향을 해요. 근데 지금 이거의 계산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계산 능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전에 아폴로를 인류가 달로 보냈잖아요. 사람을 실어서. 그때 보냈을 때 정도의 컴퓨팅 파워를 여러분은 한 손에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그거보다 성능이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이용해서 달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앵그리버드를 쏘아 올리고 계시는 거죠. 그게 좀 많이 차이점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저런 큰 덩치 큰 하드웨어를 갖다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바뀌어서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컴퓨터에도 들어있고, 뭐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스마트폰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건 이제 네이버에 있는 데이터 센터 각이라는 건데, 네이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버가 다 들어가 있는 공간이거든요. 저기에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자동차 뭐 이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에 대부분의 뭐 약간 전기를 꼽는다 싶은 것들에는 다 소프트웨어가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자라서 성장하는 거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맨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죠? 아기는 아주 그러니까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뭐 울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숨 쉬거나 뭘 먹거나 뭐 잠자거나 배설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움직임밖에 못하죠. 이게 이런 상태를 갖다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운영체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운영체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갖고 있을 때 그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게 윈도우즈라는 게 있고, 그다음 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눅스 종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OS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요렇게 부르는 것들은 뭐냐면, 아주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처럼 컴퓨터가 아주 기본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운영체제 OS라고 불리는 거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숨밖에 못 쉬잖아요. 더 많은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또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더 아기가 커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말하는 것도 하게 되고, 읽는 것도 배우고, 쓰는 것도 배우고, 계산하기, 뭐 생각하는 기, 그 다음에 뭐 축구, 농구, 뭐 본인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운영체제 위에다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더 많이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뭐 숙제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는 오피스 종류의 프로그램들, 아래 한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무수한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은 뭘 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체제라는 거 위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라고 하면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아까처럼 OS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어주도록 도구를 만드는 사람의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하드웨어 위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용자들이 필요한 걸 갖다가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해보면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 녀석이 바로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엄청 좋아요.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맨날 지금 뭐 수학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수학 계산을 이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데, 나중에도 매번 그런 방식으로 그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1부터 1000까지 맨날 같이 더해야 된다. 아니면 어머님들 여기 가계부 쓰시는데 가계부 숫자 하나하나씩 다 손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지겹겠죠. 그리고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갖다가 컴퓨터에다 맡겨놓으면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그럼 굉장히 삶이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일을 갖다가 반복적이고 지겹고, 아니면 아주 정교하게 해야 되는 일들을 갖다가 혼자 알아서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바로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그러면 프로그래머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 컴퓨터가 일을 할 수 있게,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죠. 근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가 뭐 마술을 부리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리포터처럼 뭐 한 방에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가 뭔가 일을 한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영화나 뭐 만화나 보면은 굉장히 좀 음침하게 생긴 뭐 아저씨들이 앉아가지고 컴퓨터에다 막 뭐를 이렇게 막 급하게 치면은 갑자기 뭐 인공위성에도 막 연결이 되고, 뭐 어디 이렇게 들어가서 정보도 막 빼내고, 막 폭파도 시키고, 막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물론 이제 상상의 나래를 피면 거기까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영화적인 상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줄을 알아요. 근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래머라는 거에 현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고요. 여기서 프로그래머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어 원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저희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세요. 그러면은 되게 쉽죠. 엄청 쉽잖아요. 그냥 그리면 되잖아요. 휙 그리면 동그라미 딱 그릴 수 있죠. 이게 사람은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에 대한, 쉽게 말하자면 소프트웨어가 이미 뇌에 장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이라는 게 무엇인 줄 알고 어떤 조건으로 그리면 된다라는 걸 알죠. 되게 쉬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컴퓨터한테는 원을 그려주세요 그러려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켜야 되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가, 일단 동그라미 그리려면 어디다 그려야 되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좌표라는 게 있고, 여기가 0인데
여기가 Y축일 거고,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거 다 잠들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네요. X축 이렇게 수학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5칸 띄고요, 이쪽으로 6칸 띄어서 여기 가운데에다가 원의 중심이 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어디 반지름이 얼마고 그걸로 동그랗게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를 갖다가 컴퓨터한테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실처. 근데 이거 굉장히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6하고 5예요. x는 6이고요. 여기는 5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고요. 그리고 이 원이라는 게 우리는 사실 이렇게 그냥 그리면 되는데 컴퓨터에서는 사실 점을 하나씩 찍는 거거든요. 점을 찍어가지고 그걸 다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많이 찍으면은 동그라미가 예쁘게 나올 거고, 좀 점을 듬성듬성 찍으면은 약간 보기 흉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대략 100개 정도 점 찍어주세요. 그리고 레디우스라는 거는 여기 반지름이 3일 거예요. 그리고 3인데 점을 하나씩 찍으려면 우리가 이것도 좀 죄송한데 2파이잖아요. 그러니까 360도를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만큼에다가 넘버 오브 포인트, 그러니까 요 100개를 그릴 걸 나눠주게 되면은 한 번에 움직여야 될 각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총 100번 동안 하나씩 움직이면서 여기다 점을 하나씩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그래머라는 사람은 컴퓨터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걸 작성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래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나 그런 데서 보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요. 지금 원 하나 그리는 게 이 정도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동영상을 프로그래머로 작성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집에 잘 못 들어가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제가 맨 처음에 딱 보셨을 땐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하나도 모르겠어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니까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금방 배우실 수 있어요. 뭐 예전에 아마 여기 어머님 아버님 세대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뭐 24시간만 하면 전유성만큼 할 수 있다, 뭐 이런 책들도 나오고, 뭐 24시간 안에 배우는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24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지니까 뭐 8시간 만에 배우는 프로그래밍 이런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을 하나 그리게 만드는 건 제가 한 10분만 설명드리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게 돼요. 물론 이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이제 더 복잡한 일을 하게 되려면은 더 많은 거를 이제 익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요, 제일 첫 번째는 프로그래밍 언어. 아까 보셨던 게 이제 자바라는 언어를 갖다, 완전 자바 언어는 아닌데 제가 살짝 이제 흉내를 내서 적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언어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우리 세상에도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잖아요. 뭐 한국어, 미국어, 뭐 그다음에 뭐 중국어 이런 언어가 많듯이 프로그래밍도 언어가 되게 종류가 많아요. 왜 많냐면은 그 언어마다 특징이 있고 그 언어를 이용해서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그 언어를 쓰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도구라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줄을 똑바로 그리고 싶다 그러면 자가 필요하잖아요. 뭐 그다음에 원을 잘 그리고 싶으면은 뭐 컴퍼스가 필요하고, 그런 도구가 필요한 것처럼 프로그램도 언어를 잘 쓰기 위해서 그걸 쓰기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익혀야 되고요, 그 프로그래밍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익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논리력, 수학, 과학,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쓰여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예를 들어 원을 그리는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수학이 다 쓰이거든요. 그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을 갖다가 게임을 만들 때 아주 예쁘게 멋있게 보이게 하려면은 그런 자연의 법칙들, 물리의 법칙들이 다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총으로 이제 뭐 총으로 어디를 맞춘다고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총으로 뭐 사과를 쏘면은 사과가 총에 맞져서 부셔지면서 막 이러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현실이나 영화에서 본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그걸 그렇게 정밀하게 구현해내지 못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사과가 딱 총에 맞았더니만 갑자기 막 뭐 예를 들어 뭐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확 날아온다든가, 그러면 여러분들 경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갖다가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물리학 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생물학, 뭐 화학 필요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과학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수학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글쓰기 능력이 필요한데, 이건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를 쓰는데 거기 글쓰기 능력이 왜 필요해요?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혼자서 하는 작업 같았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규모가 작아서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지도를 만들 때 들어가는 개발자
대략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랬는데 한 100명 가까이 돼요. 그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해요. 같이 일을 해서 뭔가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서로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죠.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늘상 말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글로도 남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글로 남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글쓰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도 내가 써놓으면 주변에 있는 개발자들이 읽어요. 그러면 그 개발자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글쓰기를 잘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컴퓨터는 지금 프로그래밍이 시작된 지가 한 50년 정도, 이제 한 5, 60년 정도 보면 돼요. 전문적으로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이 나타난 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오늘 쓰던 기술이 한 1, 2년만 지나면은 쓸모없는 기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어떤 기술을 배워서 쓰기 시작했는데 한 3년, 길면은 3년 주기로 새로운 기술, 아니면 요즘에는 한 1년이나 6개월 만에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계속 배워야 돼요. 그걸 안 배우는 순간 저는 할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지식을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공유해야 되거든요. 남들한테 내가 새로운 걸 배우면 알려주고, 그래야 남들도 자신한테 알려줄 거잖아요. 그래서 공유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 그다음에 그걸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도구, 그다음에 논리력, 수학, 과학 잘해야 되고, 글쓰기도 잘해야 되고, 새로운 지식도 빨리 습득해야 되고, 공유 능력도 좋아야 돼요.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잘해야 될지는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말은 쉬워요. 근데 물론 저도 이렇게 잘하느냐 그러면 저도 사실 다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어요. 프로그래머는 정말 재밌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근무하고 있을 때는 아침에 이제 예를 들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할 때 사람들이 네이버 지도를 쓰는 걸 보거든요. 그럼 뒤에서 저거 내가 만들었는데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되게 좋죠. 요즘에는 이제 PC방에 가가지고 사람들 게임 하고 있는 거 살펴보면서 내가 만들었는데 이런 거 혼자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물론 사람들은 안 믿어주겠지만,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면 바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나 아니면 다른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프로그래머가 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해줘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죠.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꼭 그런 방법만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방법이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뭔지 잘 이해 안 가시죠? 지금 사람이 뭐를 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걔가 따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누군가 프로그래밍 좋은 개발자가 하는 거를 보고 혼자서 따라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됐어요. 저는 프로그램을 전공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그 석사 때까지는 물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물리학을 전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래밍이 이제 물리학을 하는데 필요해가지고 조금씩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잘하는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들이 제가 아까 공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는 공유가 얼마나 잘 되고 있냐면은 자신이 작성한 코드를 무료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연습을 하게 되면은 그냥 굉장히 좋은 지식을 잘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꼭 직업으로 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미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늘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에 숙제를 하게 될 때 이제 숙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보통 요즘에 인터넷에 뒤지잖아요. 인터넷 뒤져가지고 관련 있는 거 쭉 읽어보고 막 그걸 갖다가 이제 짜집기를 해갖고 제출을 하죠. 그래서 누가 내도 다 비슷한 이제 그런 결과물들을 보통 내요. 요즘에 그렇게 하기들 하고 있죠. 근데 그걸 프로그래밍을 좀 할 줄 알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알아서 인터넷을 뒤지게 하고 내가 관심 있어하는 글만 잘라다가 붙여서 출력까지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 한 번만 작성해 놓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심지어 대학까지 계속 그걸로 숙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게 된다면 되게 편해지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도 봤었냐면은
특정한 연예인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 사진, 요즘엔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잘 나오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검색 능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연예인들 사진을 긁어 모아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맨날 새로운 사진을 만드는 그런 취미 생활에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되면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미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모르겠어요. 미래를 제가 어떻게 맞추겠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여러분들 프로그래머 정말 좋은 직업이고요. 다 프로그래머 하세요 그랬는데 사실 뭐 프로그래머가 별로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에는 뭐 별로 안 좋은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미래를 추측한다라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인기 직업이 어땠나 그랬더니만 1950년대는 뭐 군장교, 의사 이런 분들, 60년대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인기가 제일 좋았어요. 그다음에 자동차에 관련된 게 좋았고 다방 DJ도 있죠. 70년대에는 트로트 가수가 최고였어요. 예. 그리고 건설 기술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80년대 들어와서 뭐 증권, 반도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90년대 들어와 가지고 프로그래머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90년대에 이제 그 대학을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리고 벤처 기업가 막 이런 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00년대 가니까 그런 얘기 거의 다 사라졌어요. 밑에 프로 게이머가 오히려 서로 하나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5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이렇게 빨리 변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계시는 어린 학생분들이 생각해 보면 처음 직업을 갖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보통 초중고 대학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갖게 되잖아요. 그게 한 12년 훨씬 더 걸리죠. 6년, 12년에다가 대학을 그냥 바로 졸업했다고 해도 16년, 군대 안 갔다 온다고 칠게요. 그러면 16년 뒤에면은 이렇게 거의 두 세대를 건너뛰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인기 직업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라는 것 자체가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실패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그게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적성이 맞아야만 돼요. 그리고 한참 프로그래머가 인기가 좋다라고 했을 때도 어떤 비교가 나왔었냐면은 요즘에 이제 구로동에 있는 예전엔 구로공단이라고 했었고 요즘에는 이제 벤처타운 아니면 무슨 그렇게 불리고 있는 데가 있는데 예전에는 거기에 우리 수출의 효자 품목이었던 그런 이제 봉제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았죠. 이런 분들이 젊음을 불사르면서 어떻게 보면 젊음을 좀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있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그 자리를 프로그래머들이 메꿨다. 프로그래머들이 젊음을 희생당하면서 강요당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그냥 직업적으로 꼭 좋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IT 노동자가 프로그래머를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법정 근로 시간은 40시간이거든요. 근데 40시간 정도를 일하는 경우는 거의 1%밖에 없고요. 40에서 49시간이 35.7. 그러면 뭐 9시간이 뭐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5일이잖아요. 5일로 치면 대략 10시간이라고 하면 하루에 2시간씩 더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라고 했을 때 저녁 먹는 시간 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맨날 9시에 출근했다가 밤 9시에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요렇게만 해도요. 자, 근데 더 끔찍한 거는 59시간 이런 것도 있고요. 100시간 이상도 있어요. 100시간 이상 있는다는 건 그냥 거기서 산다는 얘기거든요. 집에 못 들어가고.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가 수명이 길지도 않대요. 하여튼 좋지 않은 얘기 되게 많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거의 게다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되게 오래 살 거예요. 이제 저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오래 사실 거고요. 그래서 평균 수명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지금 고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뭘 고민을 하면 최소 30년은 먹고 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프로그래머가 정말 좋은 직업이라면 이렇게 되게 행복하게 30년을 지낼 수가 있는데 프로그래머가 적성에 맞지 않는데 이게 요즘에 돈벌이가 괜찮대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딱 이렇게 될 수 있죠. 정말 지루한 삶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프로그래머 되게 좋고요, 전망 좋고요 이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사실 못 드리겠어요. 틀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틀리는 걸 떠나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떻고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는지 그걸 통하면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거에 잘 맞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좋은 점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는 재밌어요. 저는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서 하거든요. 프로그래밍을 재밌어서 그러니까 저는 원래 취미가 프로그래밍이었었고 그랬는데 이제 취미를 갖다 직업으로 선택한 경우라서 되게 재밌고요. 두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야, 뭐 아까 전에 앞에서는 구글 쪽에서 이제 발표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글에서도 뭘 하나 바꾸면은 한 최소 뭐 전 세계 뭐 몇십억 인구에게 영향을 주겠죠. 저희 같은 경우도 전체 플레이어가 한 10억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를 하나 바꾸면 10억 명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일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머들은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이 좋고요. 그다음에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백만장자가 최근에 들어서 요즘 시대에 백만장자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프로그래머들 나오거든요. 뭐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들, 그다음에 뭐 게임을 만든 사람들, 뭐 이런, 그다음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뭐 다음, 카카오 그런 경우도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나 뭐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 뭐 프로그래머의 힘을 빌리지 않고 백만장자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프로그래머들은 그런 경우들 되게 많고요. 실리콘밸리 쪽 뭐 제가 일하는 본사는 이제 LA 쪽에 있지만 거기 가보면은 한 30대에서 30대 초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친구들인데 아이비리그, 소위 말하는 대학,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다 부자예요. 예, 그 친구들은.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들어올 때 주식을 많이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그 친구들이 일하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냥 사는데 별 고민이 없어요. 그냥 재밌게 일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그리고 자기가 돈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이미 많으니까. 그래서 월급도 안 받아요. 심지어 그냥 주식으로 다 달라 그래요. 주식으로 받아서 주식 오르면 그게 더 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한국도 아마 그럴 가능성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근데 된다 아닙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백만장자 아니에요. 예. 근데 힘든 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이 워낙 빨리 바뀌어요. 계속 새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진짜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러고 계속 나이 먹고도 공부하고 있지, 이런 농담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사회적 인식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직업을 소개할 때 뭐 저 검사입니다. 그러면 우와, 뭐 저 의사입니다. 우와, 프로그램입니다. 예? 뭐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지? 뭐 이런 사람.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아직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편견이랑 직업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는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뭐 정말 훌륭한 일 하시네요. 이런 소리 절대 못 들을 거예요. 심지어 게임 만든다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혼나죠. 등짝 맞죠. 쓸데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막 애들이나 이렇게 애들을 뭐 중독자를 만든다 막 이런 얘기도 들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그래머 되게 좋아요.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굳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고는 삶을 살아가는데 늘 필요한데 그 논리적인 사고를 키우는 데는 정말 프로그래밍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처음 프로그래밍을 접했던 거는 제가 딱 그 아까 원그리기 였어요. 그 원그리기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한번 해보게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절차적으로 단계 해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굳이 프로그래머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래밍을 꼭 배워보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배움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데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꼭 배워보세요. 그리고 재밌으시면 직업으로 삼으셔도 되고요. 재미없으면은 그냥 사용하는 도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리를 해보면은 재밌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리는 이제 배가 고프니까 하기는 하되 재미 못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재밌는 사람은 요리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리라는 건 어찌됐건 귀찮아도 해야 되는 거니까 할 수는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 프로그래밍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